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촬영 두 번째 시간으로 머리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촬영은 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준선, 그 다음에 입사점, 입사 각도, 환자의 포지션, 이런 여러 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의외로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기준선전, 기준점이죠. 그 다음에 기준선, 이 점과 점을 이은 선을 기준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라벨라, 예, 눈썹 활 사이라 하죠. 미간. 그 다음에 네이션, 코프리점, 아켄션, 코 가시점, 그 다음에 EAM, 바깥 길, 주로 이 EAM과 이은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보시면 이제 GML 해서 눈썹 활 사이와 바깥 길선을 이은 선을 GM 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코프리점 네이션이죠. 이 안화의 정중앙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M과 이은선을 OM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켄션, 밑에 있겠죠. 코 가시점과 EAM을 이은선, 그 다음에 아이오밀이죠. 안아 쪽, 눈학이라고 하죠. 눈학 아래 모서리와 이은선, 그죠. 그래서 이 GML과 OML의 각도 차이는 한 8도 차이 납니다. 8도 차이. 그리고 이 OML과 IOML의 차이점은 각도는 7도 차이입니다. 7도. 그래서 8도와 7도이기 때문에 결국 GML과 IOML의 각도 차이는 15도 차이 나겠죠. 8도 플러스 7도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 GML, OML, IOML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썹 활 사이와 이틀 돌기선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 이은선이 있죠. 이것을 GAL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많이 말씀드릴 것이 이 OML과 IOML 달려있는 부분. 눈학이 있겠죠. 이렇게 눈이 있겠죠. 정중앙과 이 바깥 길을 이은 선이 OML, 이 눈학의 아랫부분과 이 AM을 이은 선이 IOML,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쪽에 관해서 기준선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OML과 IOML로 기준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포지션이 정정면 자세 또는 정후면 자세, 즉 트루 AP, 트루 PA 같은 경우는 기준선은 무조건 OML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측면 자세, 트루라테랄이죠. 그리고 오블릭 자세, 이 두 가지 자세는 무조건 기준선은 IOML이다. 자, 이건 공식입니다. 정면 자세, 후면 자세는 OML, 측면 자세와 사이 자세는 IOML. 무조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OML 기준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AP하고 PA 자세인데 불구하고 OML을 안 쓰고 IOML을 쓰는 경우죠. 그래서 아래 눈악 틈새 볼 때는 기준선이 IOML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얼굴뼈를 보기 위한 모디파이 워터스도 자세는 AP 자세지만 기준선은 IOML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부위들은 국시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위는 정면 자세인데 기준선은 5mm이 아닌 IOML이구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자세와 나타나죠. 예. 오블릭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IOML을 쓴다 했습니다. 근데 IOML을 쓰지 않고 AML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즈법. 니즈법은 시각 신경 구멍을 보는 촬영법인데 기준선은 사이 방향이죠. 예, 사이 자세인데 IOML이 아니라 AML을 사용한다. 예,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트랜스크라니얼 해가지고 이 TM 조인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15에서 러브법과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IOML을 쓰지 않고 AML을 사용한다. 예. 자, 이 같은 경우는 TM 조인트를 볼 때는 기준선이 AML, 로우법일 때 마스터헤드 에어셀을 볼 때는 기준선은 IOML입니다. 예. 똑같은 자세이지만 기준선이 달라진 이유는 어디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스컬 PA 중심 X는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쪽 15입니다. 발쪽 15도. 자, 환자는 당연히 엎드려 있겠죠. 왜? PA니까요. 이마뼈를 보기 위해서는 이마뼈가 필름면에 밀착이 되어 있어야지 선의 현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PA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생각했을 때 검사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 즉 검사 부위는 필름면에 밀착을 시켜야 잘 본다. 이렇게 하면 환자 자세는 이미 결정 지었겠죠. 자, 거기에 어떤 각도로 머리 쪽이냐 발 쪽이냐 어느 쪽으로 줄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발쪽 15도입니다. 또는 이마뼈만 보기 위해서는 수직 입사합니다. 만약에 이 PA 자세에서 발 쪽이 아닌 머리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쪽 부위가 위로 겹쳐버리겠죠. 예. 이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위 누락 틈새 볼 때는, 자, 이 누락 틈새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발 쪽으로 줍니다. 발 쪽으로 20에서 25도 줍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위 누락 틈새가 위쪽이기 때문에 이 누락 가운데 쪽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이 누락 틈새가 바깥쪽에 있다 하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관찰이. 그래서 이 누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발 쪽으로 20에서 25도를 입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컬 PA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4개의 봉합이 보이겠죠. 네, 먼저 가운데 시상 봉합, 좌우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암도이드 수첩, 사람 인자가 보입니다. 관상 봉합, 콜널 나눠지겠죠. 옆 부분은 비늘 봉합이 있는데, 자, 여기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시옷 봉합과 관상 봉합, 네, 이 두 가지죠. 이 시옷 봉합과 관상 봉합, 어느 쪽이 위에 있냐. 실제로 뭐 사람 뼈를 본다면 관상 봉합이 앞쪽에 있겠죠. 시옷 봉합은 뒤쪽이겠죠. 네. 하지만 영상에서는 관상 봉합이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해박적 구조로서 봉합선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스컬, 이번엔 AP입니다. AP. 자, 스컬 AP 자세 취하니까 결국 머리 앞쪽이 아닌 뒤쪽을 관찰한다는 소리죠. 예, AP니까. 자, 거기서 마찬가지 수직 입사를 하면 겹치기 때문에 각도를 줄 겁니다. 그래서 XR이죠, XR. 머리 쪽으로 줄 것인지 발 쪽으로 줄 것인지. 하지만 뒤통수뼈, 예, 뒤통수뼈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 쪽으로 줘야지 서로 겹쳐보지 않겠죠. 그래서 타운스 또는 그라스이법이라고 명칭합니다. 자, 기준선은 정면 자세니까 당연히 OM이겠죠. 자, 발 쪽으로 30도를 입사합니다. 이마를 통해서 뒤통수뼈를 관찰할 수 있게끔.
이 큰 구멍 안에는 안장등과 그 다음에 뒤침대 돌기가 즉 후상 돌기라 하죠. 이 안쪽에 보여야 됩니다. 예, 부분들. 반대로 엎드려서 촬영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엎드려 촬영하기 때문에 피해를 할 수 있죠. 자, 각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AP에서는 발 쪽이었으니 P에서는 당연히 반대인 머리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스컬 P 엑시알 또는 타운스인데 반대로 하기 때문에 리버스 타운스 또는 하스법이라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준수는 5mm이지만 머리 쪽으로 30도 주는 게 아니라 5도를 빼줍니다. 25도만 입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저부, 즉 머리뼈 바닥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슐러법이라고 하죠. 예, 슐러법이라고 하는데 턱에서 머리 쪽으로 또는 머리에서 턱 쪽으로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 한국인들은 목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턱에서 머리 쪽으로 입사하는 SV, 즉 고개를 뒤로 제끼고 촬영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 중심에서는 이 셀라투시카, 즉 터키안을 지나서 입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세는 기준선은 정면 자세, 후면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선은 IOML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제 가운데 쪽에 나비굴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덤토이드 프로세스 치아돌기죠. 예, CS파인의 치아돌기도 보이고요. 대공 사이로. 그 다음에 옆에 타운 구멍, 예, 타운형의 구멍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내막 동맥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 동맥 구멍과 타운 구멍이 있는데, 타운 구멍은 아래턱으로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내막 동맥은 말대로 내막 동맥 때문에 중내막 동맥으로 신경이, 동맥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턱 신경은 이 워터스에서 이 원형 구멍이 보입니다. 예. 그 구멍 세 가지, 내막 동맥 구멍, 타운 구멍, 원형 구멍은 워터스에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터키안, 셀라투시카를 볼 때는 해바주 구조요. 당연히 전 측면, 예, 자세가 됐죠. 정측면 자세. 자, 정측면 자세를 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어떻게 하죠? MSP가 필면의 평행, 그죠? 그 다음에 IOML이 필름의 행축과 평행, IPL이 필면의 수직이 되었을 때는 정측면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해봐줘 구조. 앞 침대 돌기, 뒤 침대 돌기, 그다음에 안장등, 밑에는 나비굴이 있겠죠. 반대로 이 타운스를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뒤 침대 돌기가 보이고 여기에 안장등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브 농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보이겠죠. 그래서 정측면 자세를 취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리스법, 예, 리스법은 사이 방향이기 때문에 IOM일 수 있지만 리스법은 IOM이 아니라 기준선은 AM을 준다 했습니다. 예, AML. 자, 엎드린 자세에서 눈 쪽을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측이 필름에 밀착이 되게끔 해야지 훨씬 선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MSP가 필름면과 53도가 되게끔 맞춰야 됩니다. 예. MSP가 53도가 되게끔. 자, MSP가 정후면 자세에서 필름면과 53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37도를 회전시킵니다. 자, 37도를 회전시키면 MSP가 필름면과 53도가 되겠죠. 예, 이 두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름면과 53도가 되게 한다. 두 번째, 필름면과 53도가 될 수 있게끔 37도를 머리를 회전시킨다. 예. 결국 같은 말이죠. 자, 반드시 양측 비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각 신경 구멍은 이게 구멍이거든요. 자, 이게 4등분 했을 때 안아, 즉 눈 확의 이쪽 바깥쪽입니다. 이 안쪽이니까. 자, 바깥쪽 아래 4분점에 나타나야 된다. 예. 이쪽이 안쪽입니다. 메디알, 이쪽이 레터럴. 예. 자, 자이고마틱 아치는 아까 슐러파하고 같습니다. 슐러파가 말씀드렸죠. 여기 예. 나비굴도 보이고 어둠토이드 프로세스도 보이고 예. 내막 구멍도 보이고 타운 원형 구멍도 보이고 예.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이고마틱 아치 예. 광대뼈가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고 자세히 잘 보입니다. 즉 자세와 입사점은 같지만 촬영 조건을 감소시킴으로써 이 슐러법에서도 마찬가지 자이고마틱 아치를 볼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쪽으로는 10kVp 관전압을 다운시키면 이런 자이고마틱 아치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TM 조인트를 보기 위해서 촬영하는데요. 자, 반드시 오픈 마우스와 크로스 마우스 예. 한쪽에 각각 두 번씩이니 양쪽이니까 총 4장 촬영하겠죠. 예. 그래서 이 머리뼈를 통해서 축방을 촬영합니다. 축방을 촬영. 자, 머리 쪽으로 줄 수 있고 발 쪽으로도 각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센터는 EAM 앞 1.3cm, 아래쪽으로 2.5cm, EAM에서 앞쪽 1.3cm, 아래쪽 2.5cm. 예. 그래야 각도가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크로스 마우스, 오픈 마우스. 그래서 발 쪽으로 20도 내지 25도 입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양측 비교 검사한다는 거요. 자, 기준선은 당연히 IOM이겠죠. 나트랄 포지션이니까요. 근데 나트랄 포지션인데 조금 전에 IOM이 아니라 AM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AM이 필름의 행축과 평행되게끔 라우법으로 15-15 입사하는 거. 예. 사이 방향인데 15-15 입사하는 거. 예. 근데 여기는 기준선이 IOM이 아닌 AM을 쓴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비동 즉 코어 겹굴 촬영입니다. 나트랄 영상인데요. 자, 국가고시에 부비동 촬영은 무조건 나옵니다. 예. 해박적 나트랄에서 보니까 이마굴도 보이고 벌집굴도 보이고 위턱굴도 보이고 뒤쪽에 나비굴도 보입니다. 즉 4개의 코어 겹굴이 다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입사점은 눈 모서리죠. 예. 바깥쪽 눈 모서리 뒤로 1.3cm의 수직 입사하면 되고 주로 수술 전 계측할 때는 원거리 촬영합니다. 자, 원거리 촬영하는 이유는 확대 방지겠죠. 예. 그래서 4개 고객굴에 전, 후, 상, 하의 크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좌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타상이기 때문에 좌우는 볼 수가 없겠죠. 좌우의 크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뼈의 두께, 이마뼈 두께 관찰할 수 있겠죠. 여기. 예. 자, 이 4개의 코어 겹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나비굴입니다. 예, 나비굴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 코어 겹굴은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즉 충동적인 할 수 있죠.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시팅 포지션 반드시 앉아서 검사해야 됩니다.
자, 엎드려서 검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칼드입니다. 칼드에. 나트라 사진은 스컬 나트라하고 비슷하지만 이 칼드에는 스컬 P가 똑같습니다. 예. 기준선도 같습니다. 예. OM에 각도도 발쪽으로 15도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이마굴과 앞쪽에 있는 벌집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각도는 15도라 했죠. 기준선이 OM이 아니라 IOM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고개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는 7도니까 7도를 빼주면 8도가 되겠죠. 이 OM의 기준이 15도였으니까요. 자, 반대로 GML을 한다 하면 고개도 숙여야겠죠. 자, 숙이니까 기준선은 GM에 되다 보니까 입사 각도는 8도가 플러스 되니까 23도가 되겠죠. 다음 오터스입니다. 오터스. 자, 오터스는 당연히 OML이 필름면과 37도가 되게 합니다. 예. OML이 기준선이 아니라 예. OML이 필름면과 37도가 되게끔 머리를 들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입사점은 아켄션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토크를 관찰한다겠죠. 가장 많이 검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나테랄, 칼드웰, 오터스 중에 국가고시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니 코 격굴 촬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슐러법 있습니다. 슐러법. 아까 나비굴 잘 보인다 했죠. 이거 피리해법이라고 해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코와 턱을 필름에 밀착시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자, 입을 통해서 나비굴을 보는 촬영법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자, 나비굴을 볼 수 있는 촬영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슐러법이 있겠죠. 자, 피리해법이 있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나테랄이 있겠죠. 나테랄. 예. 그래서 나테랄이 가장 잘 보인다 했죠. 예. 그래서 머리 쪽은 다른 부위와 겹쳐져서 그 겹쳐진 부위를 영상을 만들어내는 촬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스토이드 에어셀이 있습니다. 예, 마스토이드 꼭지돌기라고 하죠. 뭐 라우법이 있고 변희키법도 있는데 뭐 헨센은 정측면 자세에서 발쪽 15도, 슐러법은 발쪽 25도, 니소름은 35도. 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우법입니다. 자, 이중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투브가 움직이는 거죠. 정측면 자세. 자, 환자는 정측면 자세 취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그리고 발 쪽으로 15도를 입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거의 쓰질 않죠. 왜냐하면 컷오프가 일합니다. 그리드 사용하기 때문에 컷오프가 일어나서 이중 각도법으로는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일 각도법 X선과는 발 쪽으로 15도를 입사하고 환자가 MSP가 필름면과 15도가 되게 머리를 돌리는 거죠. 라우법. 그 다음에 페트러스 포션 해가지고 바이브를 보는 건데 뭐 트랜스 오비탈, APXR 타운수죠. 타운수죠. 이쪽은 역타운수죠. 그리고 메이어법, 스탠버스, 아세린법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촬영법이 있는데 자, 주로 나타나는 게 메이어법입니다. 메이어법 45입니다.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MSP가 필름면과 45도가 되게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중심 X는 발 쪽으로 45입니다. 자, 기준선은 뭘까요? 머리를 옆으로 45도 돌릴 수 있는 게 사이 자세죠. 그래서 기준선은 IOM이 되겠죠. 스탠버스 마찬가지 사이 자세입니다. 네, 이번엔 엎드린 자세입니다. 메이어에서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45도를 돌리는 거고
스탠버스는 엎드린 자세에서 45도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메이어스는 발 쪽으로 45도 입사를 했지만 스탠버스는 엎드린 자세에서 45도 돌리고 머리 쪽으로 12도를 입사합니다. 예, 스탠버스. 반대로 아세린법 있죠. 아세린법은 리버스 스탠버스 해가지고 자세는 같지만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죠. 그래서 각도가 달라집니다. 머리 쪽이 아니라 발 쪽으로 입사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스탠버스는 엎드린 자세에서 필름면과 45도가 되게 MSP가, 그다음에 중심에서는 머리 쪽으로 12도 입사한다. 자, 아세리번은 슈퍼한 자세에서 똑같이 MSP가 45도 되게 하지만 반드시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발 쪽으로 입사하는데 2도 빼고 10도를 입사한다. 자, 아까 타운스에서도 발 쪽 30도 입사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역타운스 촬영할 때는 머리 쪽으로 25도로 입사한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머리는 동글동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엎드린 상태와 바로 누운 상태에서 각도가 똑같을 수 없고 살짝 달라집니다. 자, 여기 맥주 딱 보이시죠? 예. 자, 수파인 자세에서 MSP가 필름면과 45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심에서는 발쪽 12도로 하겠습니다. 예. 즉 스탠버스와 똑같은 자세죠. 단지 엎드렸다 아니면 바로 누웠다만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다른 말로 아세린법과 똑같은 자세인데 아세린법은 발 쪽으로 10도 있어있지만 이 촬영법은 발 쪽으로 12도로 있어있습니다. 12도. 자, 이 촬영법을 뭐라고 하냐면 맥주 많이 나왔죠? 자, 밀러법이라고 합니다. 밀러법. 예, 밀러법. 자, 이 부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위를 보는 겁니다. 예. 혐의신경이라고 해서 네 신경 중에 12번째의 혐의신경을 관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MSP가 검사 반대쪽으로 45도가 되게 머리를 회전시키고 발 쪽으로 12도 주면서 혐의신경을 보기 위해서 아 소리를 내면서 촬영을 합니다. 이게 밀러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머리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기준선과 기준점, OML, IOML. 그 중에서 OML이 아닌 촬영, IOML이 아닌 촬영 유념하시고 입사 각도, 머리 쪽이냐, 발 쪽이냐. 자, 이걸 볼 때는 어느 부위를 검사하느냐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머리 쪽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